여러분 이 세 가지 방식의 첫 번째가 되겠는데 여기 이제 뒤에서 보면 알겠지만은 사실 영업현금 흐름은 그 에비트에다가 감가상각을 더해주고 그리고 세금 뺀 게 영업현금 흐름인데 요 식을 이리저리 바꿔주면은 요 세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중에 이 첫 번째가 되겠고 어디에도 우리가 이자, 금융비용은 고려하지 않는 거고요. 자, 첫 번째 순이익에다가 감가상각을 더한다. 이 얘기는 자, 순이익은 뭐냐면은 자, 그 에비트에서 세금 뺀 거가 순이익이에요. 그래서 자, 일단 그 손익계산서상의 영업이익에서 세금 빼고 그걸 이제 우리가 순이익으로 정의를 한 거고 세금 빠질 거니까 자, 그리고 그래서 거기다가 감가상각을 더해준다. 그래서 결국은 순이익만큼의 영업상의 현금 흐름 있는 거 그것뿐만 아니라 감가상각 빠지는 거를 다시 안 빠지는 거를 빠지는 것처럼 해버렸으니까 우리가 커버를 해준다는 얘기고, 자, 두 번째는 첫 번째 가로가 매출액에서 매출 비용 빼는 건데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빼는 겁니다.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그 빼다 보니까 자, 매출에서 매출 원가 매출 총이익이에요. 매출 총이익이고 사실 이제 우리가 감가상각 빼고 중간에 더하고 이 과정을 캔슬아웃 시키니까 결국 세금 빠지는 걸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매출에서 매출 원가 빼고 그게 이제 매출 총이익이고 거기 세금까지 빼면은 그게 바로 OCF다 라는 것이고, 자, 세 번째 요식이 이제 가장 중요한데 감가상각 때문에 여기 세율 곱한 것만큼의 일종의 텍스 쉴드 이펙트, 텍스가 방어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를 좀 더 부각해서 나타낸 식이고, 요 식이 갑자기 등장을 한 게 아니라 원래 OCF 밑에 있는 에비트에서 감가상각을 더해주고 세금을 뺀 그 식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다시 그 써주면은 지금 매출에서 매출 비용, 매출 총이익에서 세금 빠지는 거 감안해서 세후의 매출 총이익에다가 자, 감가상각 때문에 발생을 하는 그 세금상의 이익 요게 영업현금 흐름에 더해져서 그것이 바로 영업현금 흐름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식을 이걸 뭐 외워야 될 게 아니라 하여튼 그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고, 특히 이제 이 중에서 세 번째 그 텍스 쉴드 어프로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텍스가 방어가 되는, 다시 말해 감가상각 때문에 텍스가 절약이 되는 그 관점에서 우리가 이런 식을 써볼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지금 하나씩 보면은 결국은 그 영업현금 흐름은 에비티에서 세금 빼고 에비티에서 감가상각 더해주고 그 세금 뺀 건데 뺀 세금 앞으로 돌려주면은 에비티에서 세금 뺀 걸 우리가 순이익으로 정의한다 이거죠. 영업이익에서 세금 뺀 걸 순이익으로 정의하고 당기순이익은 아니겠습니다. 여기 이자도 안 빠졌으니까. 자, 그 순이익에서 감가상각 더해준다 라는 얘기고, 자, 두 번째 거는 이 식을 다시 또 이제 중간에 감가상각 빼고 더하고 하는 거를 다 이 감가상각 캔슬아웃 될 거니까 결국 매출에서 매출 원가 빼 그러면 이제 매출 총이익이죠. 매출액에서 비용 뺀 거 거기서 세금까지 빼준다. 그게 이제 두 번째 방식이 되겠고, 자, 세금 절약 방식에 의하면 영업 현금 흐름은 결국 매출에서 매출 비용 그 매출 원가 매출 총이익 세후의 매출 총이죠. 1 빼기 세율을 곱해줬으니까 세후 매출 총이익에다가 자, 감가상각 때문에 절세되는 효과가 있어서 영업 현금 흐름에 더 이 파지티브한 영향을 준다 그거죠. 그래서 감가상각비의 세율을 곱한 것만큼을 더해주는 게 바로 이 텍스 쉴드 어프로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그 앞서 봤던 그 상호 유인물 투자안의 경우에 자, OCF를 당연히 이제 우리가 그 에비트에다가 감가상각을 더해주고 거기서 어떻게 세금 빼주고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했는데 이거를 지금 앞서 봤던 에비트에서 세금 뺀 거 그게 바로 순이익이고 거기다 그냥 감가상각을 더해주면 된다는 거고 그렇게 계산을 하나 아니면은 매출 총이익에서 세금 빼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매출은 20만 달러고 비용에는 그 가변 비용과 고정 비용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에 매출 총이익이고 세금까지 빼주면 그게 바로 또 OCF다라는 얘기고, 자, 세 번째는 세후 매출 총이익에다가 항상 이제 세금이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세금은 이때는 매출 총이익을 세후 매출 총이익을 그 세전보다 줄여주는 그런 영향을 미치는데 감가상각은 세금 세율만큼의 이점을 보게 된다. 자, 그래서 이 텍스 쉴드 이펙트를 고려한 방식에 의하면은 뭐 매출 총이익을 세후로 계산을 하고 거기에다가 감가상각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더해주면은 나오게 되는데 뭐 어떤 방식으로 계산을 하나 51,780 달러가 OCF다라고 하는 거는 전혀 변함이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또 다른 그 example로 자, 그 개당 120달러에 팔고 3,000개 팔고 그래서 판매 수입 매출이 36만 달러가 되고 자 변동 비용 18만 달러 고정 비용 25,000달러 이게 이제 변동 비용과 고정 비용 이게 바로 매출 원가가 되는 거고 자 감가상각은 뭐 하여튼 법에 따라 정해 보니까 11만 4,320달러가 돼서 자 에비트가 4만 680달러 나오고 자 이거 이후에 이제 이자 낼 거 감안하고 그거 뺐을 때 우리가 세금 얼마 낼 거냐를 그러니까 이자는 여기다 쓰는 게 아니고요 자 세금 얼마 낼 거냐를 예측을 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세금이 이제 한 13,831달러가 나갈 걸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결국 에비트에서 세금 뺀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지금 이런 그 이 투자안에 국한된 추정손익 계산서상의 순이익은 당기순이익 아닙니다. 우리가 앞서 1, 2, 3장에서 봤던 기업 전체에서 계산되는 그런 당기순이익이 아니고 지금 그 어떤 이 특정 프로젝트에 국한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에비트에서 세금 뺀 거를 우리가 그냥 순이익으로 이렇게 정의를 했다는 거고 그래서 첫 번째 방식은 순이익에다 감가상각 더한 거고 두 번째 방식은 결국은 매출에서 매출 36만 달러에서 비용 가변 비용 18만 달러 고정 비용 2만 5천 달러 뺐고 그게 매출 총이익 거기서 세금 13,831까지 뺀 거가 첫 번째 거랑 같아야 될 거고 자 마지막으로 매출에서 매출 비용 매출은 36만 달러고 매출 비용은 18만 달러에 2만 5천 달러 더한 20만 5천 달러가 매출 비용이 되겠죠. 그게 바로 매출 원가 매출 총이익에서 세후 매출 총이익 그러니까 1 빼기 0.34% 그러니까 0.34를 곱한 게 세후의 매출 총이익에다가 감가상각의 세율을 곱한 거를 더해주면 그게 바로 또 OCF가 된다. 어느 방식으로 계산해도 다 마찬가지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는 이걸 응용하는 건데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그 이런 그 어떤 투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그 문제를 뭐 몇 가지 방식으로 좀 응용을 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고요. 뒤에 보시듯이 주로 다 예제가 있는데 예제를 잘 풀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자, 생산 공정의 일부를 자동화한다. 자, 자동화하는데 돈이 들죠. 그래서 이제 8만 달러가 들어가. 자, 근데 자동화 때문에 여러 가지 절약이 있게 되고 뭐 인건비 좀 덜 써도 되고 원료비도 좀 덜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세전으로 따졌을 때 세전 그 비용이 대략 한 22,000달러 정도가 절약이 된다는 거고 이 자동화 시설의 수명이 5년이고 그리고 이제 그 감가상각은 정액상각 스트레이트하게 리니어하게 끝내는 방식으로 지금 잔존가치 제로가 될 때까지 그렇게 감가상각을 하겠다는 거고요. 자 하지만 실제 5년 후에 그 5년은 이제 팔아야 되겠죠. 이 자동화 기기를 팔면은 지금은 8만 달러나 들여서 설치를 하지만 나중에 아무리 이제 중고가 되는 거니까 2만 달러로 매각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자 그래서 지금 세율은 34% 할인율은 10% 이렇게 주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그 자동화 시설 투자 추가로 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비용을 절약하는 것 자체가 이제 중요한 현금 흐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단 자본 지출을 보면은 자 초기에 8만 달러가 들어가요. 그쵸? 8만 달러가 들어가고 그리고 세후에 그리고 5년 후에 다 이게 그 다 감가상각되고 그냥 장부가도 이제 제로로 수렴을 하게 되고 결국 이제 8만 달러보다는 더 낮은 가격에 팔게 될 텐데 잔존 가치가 시장에서 2만 달러, 2만 2천 달러 이제 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자 그래서 지금 34% 세금을 고려를 해서 보니까 여기 좀 오탈자가 있네요. 자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얼마에 판다고요? 아니면 2만 2천 달러가 아니라 시장에서 2만 달러에 팔 것으로 예상이 되죠. 자, 그래서 2만 달러의 현금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2만 달러에다가 이게 제로로 감가상각이 돼버렸으니까 그 차액이 2만 달러고 2만 달러의 자, 이 세금까지 이 고려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2만 달러 그대로 남지 않고 13,200달러가 남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처음에 8만 달러가 들어가고 나중에 이만큼 캐시로 회수를 한다 그런 얘기고, 그리고 이 바로 이제 증분적 현금 흐름, 현금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건 아니고 보다시피 비용이 줄어드니까 그럼 프로포마 스테이트먼트를 작성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영업이익이 이거를 안 할 때 비해서 이거를 할 때 얼마씩 해마다 22,000달러가 증가하는 걸로 나오게 되겠죠. 비용이 줄어들게 되니까. 그러니까 비용 절약 자체가 캐시플로우를 발생을 시키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캐시플로우가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고 비용을 절약시켜 주는 거를 우리가 고려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증분적 현금 흐름으로 판단을 하면은 결국 이제 돈 더 나가야 될 게 덜 나가게 돼서 그것도 현금 흐름으로 파악을 하게 되는 거고. 자, 또 하나는 해마다 얼마씩 그 리니어하게 8만 달러를 5년간에 걸쳐서 하니까 해마다 16,000달러씩의 감가상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상황들을 자, 우리가 다 좀 더 종합해서 보면은, 자, 그래서 그 에비트를 보면 결국은 22,000달러가 증가를 하게 되고, 에비트 측면에서, 왜냐하면 매출 총이익 자체가 증가를 하게 되니까 매출 원가가 줄어들어서, 그리고 또 16,000달러 해마다 감가상각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에비트 증가 자체는 22,000달러에서 16,000달러를 제한 6,000달러가 되고요. 자, 이런 에비트 증가 때문에 결국 이제 세금을 내게 될 거고, 뭐 이 차액에 대해서, 그래서 세금으로 결국은 34%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금까지 우리가 텍스까지 다 고려를 해줘야 되고,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영업 현금 흐름을 계산을 해보면, 예측을 해보면, 자, 해마다 봅시다. 에비트가 얼마고 6,000달러고 감가상각을 16,000달러고, 자, 세금을 2,040달러를 낼 거고요. 자, 이걸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계산을 하자고, 앞서 우리가 봤던 텍스 실드 방식으로 계산을 하자면, 자, 보다시피 매출 총이익의 증가가 얼마만큼 22,000달러가 있고, 그냥 세후는 이렇죠. 그러니까 세전은 요만큼이고 세후는 요거 1 빼기 세율만큼 곱한 거고, 거기에다 감가상각의 세율 곱한 것만큼 그 절세가 있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뭐 이렇게 계산을 하나, 원래 영업 현금 흐름의 공식에 따라서 계산을 하나, 뭐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텍스 쉴드 이펙트를 한번 좀 더 눈여겨 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종합된 표로 우리가 다시 나타내면은, 일단 영업 현금 흐름이 자, 보다시피 얼마씩 해마다 5년간 19,960달러씩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 2년, 3년, 4년, 5년의 각 연도에 대해서 해마다 19,960달러가 발생을 하게 되고, 자, 자본 지출은 8만 달러가 발생을 하고, 자, 이 문제는 순 운전자본 변화가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 없죠. 문제 없어서 이거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원래는 요 사이에 순 운전자본 변화, 다시 말해서 지금 이런 자동화 시설 투자를 하기 위한 어떤 순 운전자본의 투자가 있고 나중에 다 회수되는 그게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전혀 고려가 안 됐어요. 그쵸? 지금 문제 없고, 자, 그래서 지금 일종의 CFFA 이 투자안에 따른 이 캐시플로우를 계산하면은 지금 시점으로부터 5년 후 시점까지 지금 8만 달러 들어가지만 해마다 이만큼씩 캐시플로우 발생을 하고, 마지막 연도에 요거 자동화 기계 매각해서 2만 달러에 파는데 내가 너무 과도하게 감가상각을 하는 바람에 세금 정산을 하면 세금 더 내게 되고, 그래서 13,200달러를 세후 가치로 환수를 할 수가 있게 돼서 마지막 5년째 33,160달러의 캐시플로우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거를 주어진 할인율 얼마였습니까? 앞서 보니까 10%로 우리가 할인율을 써서 계산을 해보니까 NPV가 0보다 크다. 그래서 이런 자동화 시스템에 신규 투자를 한다 안 한다? 한다 이런 얘기고, 그쵸? 자, 여기서 우리가 IRR을 계산을 해보면 10%보다 크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건 이제 두 번째 유사한 문제가 되겠는데, 요거 한번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세요. 계산해보는데, 이거는 첫 번째 지금 앞서 봤던 그 자동화 시스템하고 어떤 게 좀 다르냐면은 다 내용은 비슷한데, 지금 순운전자본의 투자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컴퓨터 재고관리, 어떤 컴퓨터 시스템을 갖출 것인가 말 것인가, 20만 달러나 주고 이런 시스템을 구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자, 수명은 4년이고 장부가로는 제로로 수렴시켜서 감가상각을 해서 처리를 할 텐데, 실제 시장 가치는 3만 달러에 팔게 될 거야. 그러니까 세금 정산하면 세금 더 내게 되면 세후 잔존 가치는 3만 달러보다 낮아지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요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재고관리 비용을 절감을 해서 세전 기준으로 6만 달러씩을 해마다 절약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절약해주는 거, 원가 절감해주는 거가 캐시플로우란 말이죠.
왜냐하면 매출에서 매출 비용 빼는 건데 비용을 줄여줄 것이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 자체가 증가되고, 그래서 결국 매출 총이익 증가 때문에 에비트가 또 발생을 하게 되고, 거기에 우리가 감가상각하고 세금까지 다 고려를 해서 OCF를 산출을 해줘야 되겠는데, 자, 요 문제는 앞서 우리가 봤던 문제랑 다른 점이 뭐냐면은, 앞서 봤던 거는 시설을, 새로운 시설을,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9만 달러가 들어간다, 그리고 순운전자본 투자가 얼마다, 그게 문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근데 이거는 순운전자본 투자가 중간에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결국 이제 OCF 계산하는 방식은 똑같은 거고, 종합을 해보면 크게 다른 거는 중간에 순운전자본 변화가 중간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20만 달러 들어가고 나중에 세후로 이만큼 회수를 하게 되고, 순운전자본은 지금 4만 5천 달러 들어가고, 중간에 뭐 더 넣을 것도 없고 더 뺄 것도 없지만 제일 나중에 가서 그 4만 5천 달러, 4만 5천, 이거 오탈자네요. 4만 5천 100이 아니라 4만 5천 달러 그대로 그 회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100% 다. 자, 그래서 이제 중간에 요게 들어가서 0년부터 1, 2, 3, 4, 5년 1, 2, 3, 4년까지 4년짜리 지금 비즈니스니까 4년짜리 투자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15만 5천 달러 결국 들어가고 지금 근데 또 여기서 또 좀 그 특이한 게, 순운전자본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순운전자본을 또 절약을 해줘요. 그쵸? 순운전자본을 절약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투자 때문에 순운전자본 들어가는 것도 있겠지만은 결국 순운전자본을 절약을 해주는 것도 있어서, 지금 이 표에서 보시면은 순운전자본 변화가 보통 이제 투자할 때 순운전자본 투자까지 같이 들어가야 되면 마이너스가 되고 나중에 플러스로 회수를 하게 되는 거지만, 지금 이 표에서는 순운전자본 절약을 같이 동시에 발생을 시키고, 이 시스템이 다 끝나면서 다시 그 순운전자본 다시 또 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순운전자본을 다시 또 토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순운전자본은 이때 플러스면 그대로 마이너스, 이때 마이너스 그대로 플러스로 고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0년, 1년, 2년, 3년, 4년까지 해마다 캐시플로우를 계산을 해보니까, 첫 해는 이 기계 사느라고 20만 달러 들어가지만 순운전자본 절약이 있단 말이죠.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15만 5천 달러고 해마다 이런 캐시플로우가 발생을 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회수가 되겠습니다. 순운전자본 다시 돌려놓다 보니까. 자, 그래서 결국 16% 할인율로 디스카운트를 해보니까 마이너스가 나와서 이런 투자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 IRR 계산해보면 당연히 16%보다 더 낮은 IRR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요거 이제 아마 여러분 엑셀 가지고 계산을 하면 좀 편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유사한 문제가 되죠. 자,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이것도 지금 100만 달러 드는 그 컴퓨터 시스템이 있고, 요건 이제 어떤 추가 매출을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하여튼 이 비용을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재고와 외상 매출금 관리하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연간 3만 달러를 줄여주게 되고, 여기 컴마가 좀 잘못 찍혔네요. 그리고 5년간의 수명을 갖고 3년짜리 자산을 취급해서 수정 가속 상각법으로 감가상각을 할 거고, 자, 그래서 이 시스템은 5년 후에 5만 달러 자본 가치를 갖게 되는데, 이때는 당연히 이제 세금 정산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순운전자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네요. 자, 한계세율 40%, 요구 수익률 할인율 8%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엑셀로 한번 계산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